대한항공이 하루 왕복 2차례 운행하는 사천 김포 노선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또 발표했습니다. 지역 경제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함께 해결하는 지역 혁신 포럼이 지난해 강원과 대구에 이어 올해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민선 7기 지자체의 1년을 점검해보는 기획보도입니다. 오늘은 이재근 산청군수와 박일호 밀양시장의 1년을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대한항공이 하루 왕복 2차례 운행하는 사천 김포 노선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또 발표했습니다. 지역 경제계에서 반대하고 나섰는데 이번엔 과거와는 달리 실제 실행되는 게 아니냐는 예측도 많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대한항공이 10월 27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사천 김포 노선 간편 계획은 하루 왕복 2차례에서 1차례로 줄인다는 겁니다. 진주발 KTX가 하루 5차례, 사천발 고속버스는 하루 46차례에 달할 정도로 다른 교통망이 확대돼 2009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 누적 적자가 305억 원에 이르고 매년 30억 원에 이른다는 게 대한항공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울산 김포 노선은 이미 간편 운행되고 있고 여수, 포항 노선도 간편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역 상공계는 반대에 나섰습니다. 2016년 10만 1,000명, 2018년 11만 7천 명으로 2010년부터는 다소 증가세에 있고 2025년 항공정비 산업단지가 준공되는 등 항공우주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무시한 채 오로지 사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근시안적인 간편 운행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몇 차례 간편 움직임 때문에 3년 전부터 경상남도와 함께 매년 1억 원의 손실 보전금을 대한항공에 지원하고 있어 당혹할 따름입니다. 뜻을 같이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사천 김포 노선의 노선 현행 유지 필요성과 또 사천공항 활성화 협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현황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사천공항의 제2국제공항 추진을 잠시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 간편 계획은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이 국내 적자 노선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는 평가 속에서 나온 것이어서 실행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이 많아 그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주민들이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함께 해결하는 지역 혁신 포럼이 지난해 강원, 대구부터 시작됐는데요. 경상남도도 올해 혁신 포럼을 시작합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강원도 원주에 있는 대한석탄공사의 한 카페.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2명과 매니저 1명이 정성껏 커피를 준비합니다. 강원도의 현안을 논의하는 강원 혁신 포럼에서 지역 과제의 하나로 발달장애인 자립 문제도 꼽았는데 이를 민관이 함께 해결한 겁니다. 사회적 기업은 발달장애인의 바리스타 교육과 카페 운영을 전담합니다.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카페를 운영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일을 해서 석탄공사는 장애인 보조 사업과 연계해서 공간을 제공하고 물품 구매 대행 계약도 맺어서 카페 운영비로 충당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능 조정 대상 기관이라 채용을 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요.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2명과 매니저 1명을 간접 채용하게 되면서 일자리 창출과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한 게 가장 큰 효과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지역 주민이 주도하고 민관이 함께 해결하는 지역 현안 해결의 새로운 통합 모델이 지역 혁신 포럼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강원, 대구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했는데 올해 경남과 광주, 대전, 충북까지 추진합니다. 경상남도도 지난달 80여 개 기관 단체로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이달부터 의제 찾기에 나섭니다. 우리 이런 문제를 이번 기회에 한번 해결해보자라고 하는 의제 발굴 기간이 있습니다. 2달. 이거는 공익적 가치가 높은 거야 라고 하는 걸 저희가 함께 20개면 20개 이렇게 뽑아내서 추진위는 오는 9월 도민들과 의제를 공유하고 이를 각 기관과 연결해 해결한 뒤 상시적인 통합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삼성과 LG, 효성 등 국내 대기업 창업주들이 다닌 진주시 지수면 옛 지수초등학교에 기업가 정신 교육센터가 건립됩니다. 진주시는 기업가 정신 수도 선포 1주년을 기념해 오늘 지수면 옛 지수초등학교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업가 정신 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옛 지수초등학교 자리에 기업가 정신 전문 도서관과 역사관, 기업가 실천센터 등을 만들고 지수면 일대를 부자마을 관광 테마마을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오늘 기획재정부를 방문했습니다. 김 지사는 예산 담당자들을 차례로 만나 민선 7기 출범 1년 만에 스마트 산단, 선도산단 지정과 남부 내륙철도 정부 재정 사업 확정 등 성과도 있었지만 주택 경기 침체 등으로 세입이 줄어 경제 재도약을 위해선 국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남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를 전액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내년 경남의 국비 확보 목표액은 5조 4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3,680억 원 늘었습니다. 민선 7기 자치단체장의 1년을 돌아보는 기획보도 순서. 오늘은 이재근 산청군정을 이준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3선 도전을 접고 은퇴했다 민선 7기 산청군으로 복귀한 이재근 군수가 지난 1년 가장 공을 들인 분야는 관광입니다. 작은 축제로 시작했던 산청 한방 약초 축제는 올해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성격했습니다. 동의보감촌 확장은 산청군의 핵심 사업입니다. 동의보감촌과 왕산 간 1.9km 케이블카가 건설되고 50헥타르 면적의 치유의 숲이 조성됩니다. 동의보감촌을 확장하고 보완하고 하면은 2013년쯤이 되면은 세계인들한테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겠다. 그때 맞춰서 엑스포를 하자 하고. 2년 뒤 산청의 남북을 잇는 반머리째 터널 개통에 맞춰 지리산과 남사 예담촌, 동의보감촌을 관광벨트로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반머리째라는 게 우리 한반도로 치면은 38선 같은 장애물이었거든요. 이게 터널이 됨으로 해서 산청 IC에서 덕산까지가 10분으로 이제 단축됩니다. 하지만 관광산업에 쏟는 예산과 행정을 지역 경제 활성화로 주민들의 소득으로 연결하는 정책은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관광지와 다소 떨어진 산청업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도시재생 사업도 있고 또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있고 또 일전에는 새마을 금고 기념관을 산청에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활기를 띨 걸로 봅니다. 민선 4기와 5기에는 산청 발전의 밑그림을 그렸고 민선 7기에는 계획을 완성하겠다는 이재근 산청군수. 남은 임기 그 약속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이어서 재선에 성공하며 새로운 밀양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박일호 밀양시장을 신은정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지난해 재선에 성공한 박일호 밀양시장은 밀양 르네상스를 선언했습니다. 나노 융합 국가산단 조성과 4계절 문화관광도시 조성, 그리고 농업의 6차 산업화라는 구체적인 전략도 제시했습니다. 밀양 르네상스를 실현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또 품격 있고 미래가 있는 밀양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 1년간 밀양은 굵직한 대형 사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착공한 나노 국가산단이 2021년 말 완공되면 100여 개 기업이 입주해 10,000명의 인구 증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밀양 상생형 일자리의 모델이 될 하남 산단 조성으로 500명 이상의 인력이 신규 고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노 국가 산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밀양의 새로운 성장 동력, 새로운 큰 그릇이 될 것이다. 많은 인구들을 담아서 밀양 발전을 시켜나가겠다. 또 스마트 기술을 농업에 적용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정과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되며 잇따라 국비 지원을 받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긴 했지만 박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사실은 앞으로 시정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많은 사업을 기획했고 또 그것을 정부 예산을 땄고 또 공모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획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박 시장은 신규 사업의 발굴보단 이미 유치한 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신현정입니다. 현장을 기록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이 지난 5년 동안 여름 휴가철 국립공원 안에서 익사한 8명 가운데 4명이 음주 후 물놀이로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물놀이 사고 우려가 있는 지리산을 비롯한 전국 국립공원의 계곡과 해변 173곳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으며 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 물놀이를 하지 말고 정해진 곳에서만 피서를 즐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학교 관리자의 갑질에 공동 대응을 위한 경남학교노조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경남교육청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경남지부 등 7개 노조로 구성된 경남학교노조협의회는 공동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 사례에 대한 현장 대응팀을 운영하는 등 학교장의 갑질에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갑질 문화 근절을 위해 학교장 등을 대상으로 갑질 추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의 건설 골재용 바닷모래 채취가 오늘부터 재개된다고 밝혔습니다. 모래 채취는 2017년 1월에 중단됐다가 모래 채취를 줄이는 방향으로 골재 수급 정책을 바꾸면서 해당 지역 수산업계를 포함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내년 8월까지 1년 동안 채취 가능한 모래량은 243만 세제곱미터로 연간 전체 모래 생산량의 1.9% 규모입니다. 경남도 내 기업들의 휴가 평균 일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3.93일로 조사됐습니다. 경남경영자 총협회는 도내 124개 기업을 대상으로 여름 휴가 계획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은 4.45일, 중소기업은 3.79일로 지난해와 비슷한 평균 3.93일로 나타났습니다. 또 조사 기업 중 72.58%가 하계 휴가비를 지급하겠다고 답했으며 평균 휴가비는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67만 5,50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상남도가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다음 달까지 무인 드론 방제를 실시합니다. 도는 올해 2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상 방제가 어려운 급경사지 등에 무인 드론 방제를 하고 있으며 소나무 위 10m 정도에서 약재를 살포해 기존 헬기 방제 때 지적된 약재 확산 피해를 줄일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이 국가명승 15호인 가천 다랭이 논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합니다. 가천 다랭이 논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사를 포기한 곳이 많아 남해군이 일부 사유지를 사들여 마을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휴가철에 상수원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산청군이 이번 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상수원 보호구역인 생초단성 취수원과 진양호 일대의 수질오염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산청군은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 영업과 야영 취사, 어로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상습적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장마와 휴가철을 맞아 내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합니다. 점검 대상은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물놀이 지역, 운행정지 승강기 등 86곳으로 주요 구조부와 마감 상태 점검뿐 아니라 배수로 상태와 옹벽, 속축도,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물놀이 지역 안전시설 등도 점검합니다. 김경수 도지사와 허성무 창원시장의 공동 공약인 민주주의 전당 건립을 위해 창원시가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에 필요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창원시 민주주의 전당 필요성과 관리 운영 방법 설정 등 행정안전부와 정부 부처로부터 국비를 확보하는 데 근거 자료로 활용될 방침입니다. 민주주의 전당은 마산항 서항지군의 일부 공간에 건립될 예정으로 2022년 상반기 공사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 기업에서 김해시 주천면 일대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을 건립한다는 소식에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가운데 김해시가 시민들이 공감하지 않는 시설 건립에 절대 종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해 씨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의 허가권자인 낙동강 유역 환경청장에게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아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신청서가 접수된다면 시민들이 반대하고 대다수가 공감하지 않는 시설 건립에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